예, 나오게. 자, 이 부부에 하나. 앞에 글자 나와야 됩니다. 예, 글자 다 나오게끔 앞에 판넬 요 글자 나오게끔 좀 찍어 주십시오. 앞에 그 펜에 나와야 된다. 자, 펜에 나와야 돼. 하나, 둘, 한번 가만히 계시고요. 아니 장 보고 하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장 보고 제가 하면 파이팅. 장 보고 됐습니까? 다시 장 보고. 네, 고맙습니다. 글자 나와. 자, 오늘 불멸의 동아시아 최고 해양성학자 장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를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부산에서는 최초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멀리 그리고 또 우리 건덕영 교수님 오늘 준비도 좀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고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보고, 장군, 대사, 뭐 또 해신 뭐 이렇게 아주 부르는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뭐 갑자기 장보고 열풍 때문에 또 너무 잘못 알려주고 호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건덕영 교수님께서 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부산에서 이런 또 뭐 장보고가 완도인데 완도에서 해야지 왜 부산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제목이 동아시아 최고 해양 성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보고는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최초의 세계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부산이 또 특히 해양 수도 부산이고 그 다음 일본 큐슈 그 다음에 뭐 중국하고도 아주 산동 그 가장 중심지에 있는 게 바로 이 부산입니다. 또 부산에서 출발해서 또 그 바다가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오늘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리고 또 이게 뭐 일본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중국에서도 우리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한번 깊이 성찰해보고 또 세계인으로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는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하고 친해양 강북국민운동본부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그 인사 말씀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는 오늘 그 우리 총괄자장입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장님께서 오늘 계속 이제 발제는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 옆에 그 호두과자 지금 코코호두라고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이 부산 아주 최고로 맛있고 알도 크고 그런 걸 저희들이 오늘 특별한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꼭 끝나고 가실 때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순으로 이렇게 제가 받은 명단대로 좀 소개한다는 걸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산해양수산청의 윤종호 청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 너무 뜻깊은 자리에 또 뜻깊은 분을 모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17회 장보고 대상 수상자로 확정이 또 됐습니다. 우리 한국해운협회의 양창호 상금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잠시만 이거 우리 꽃다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꽃다발 네 이게 장보고 대상 수상 축하한다고 꽃다발인데 네.
자, 부산 도선사의 송태석 우리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국국제물류협회의 김병진 명예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국해양대학교의 류동건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일신문 기자이고 또 장보고 기념사업 주간 언론사에 있습니다. 우리 정영덕 기자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우리 장보고 기자님 아주 꽉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한국해운협회 김세현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건덕영 교수님 오늘 발제해 주시는데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의 우리 박인호 공동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총괄자장 맡고 계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한국해양재단의 문혜남 이사장님,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의 김태만 관장님, 그리고 부산항발전협의회의 이성규 공동대표님도 오늘 다 자리해 주시기로 했는데 문혜남 이사장님은 오늘 변호사인 관계로 오늘 자리가 좀 미리 못 오시고, 그리고 김태만 관장님은 또 박물관의 그 임기가 이제 다 끝나셔가지고 또 오늘 참석이 불가하다고. 그다음에 이성규 공동대표는 오늘 해외 출장 때문에 자리를 못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의 그 남인주 운영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광래 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 운영위원으로 송금자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박철양 위원님 오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오셨습니다. 윤혜주 위원님 오셨습니다. 정순아 위원님 오셨습니다. 성명순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용희 위원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윤종호 부산해양수산청 청장님 좀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윤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뜻깊은 행사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그 인사를 드리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이제 저는 뭐 오늘 그 토론회에 어떤 정식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행사를 참여할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부산항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해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박인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각 분야의 우리 해양 관련 전문가분 뭐 이렇게 와 계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도 뭐 저희 본부에서는 못 왔습니다만 뭐 지방에 소재하는 그 해양 기관으로서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 행사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 뭐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또 이제 공직 생활도 한 30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뜻깊은 행사고 그래서 인사를 드릴 겸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우리 역사적으로 그래도 뭐 해양의 어떤 그 영웅으로 우리가 그 손꼽는다고 하면 이순신 장군 그리고 뭐 장보고 대사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기리고 추앙을 하는 그 우리의 어떤 선조인데
이순신 장군은 어떤 국방, 뭐 어떤 임진왜란을 통해서 어떤 외적을 물리치는데 뭐 어떤 영웅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면 장보고 대사 같은 경우는 그 해상왕이라고 이렇게 불리듯이 바다의 어떤 상권을 특히 동북아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당시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으로나 또 안보 역할도 또 어떤 해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안보 역할도 하는 그런 무장이자 어떤 해상 경제권의 어떤 총괄자랄까 주도자라는 그런 그 영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니까 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해양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산항이 우리나라 대표 어떤 무역함으로써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만 처리를 하는 걸로 치면 경제 규모가 아무래도 뭐 중국 같은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우리나라가 어떤 해상에 있어서 화물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가 있는 게 환적 화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드나드는 그 수출입 화물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부산항을 거쳐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물동량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보다 많습니다. 한 53% 정도가 반이 넘는 53% 정도가 지금 환적 화물인데요. 그 환적 화물의 절대량이 그 또 하나의 어떤 그 주요 교통로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그 말라카 해협 쪽에 있는 싱가포르 거기를 어느 배들인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동북아를 지나는 배라든지 그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지리적인 입지 여건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이 그 환적 화물 싱가포르 자체의 그 수출 화물보다는 환적 화물이 세계적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뭐 자기 많이 들어보셨던 뭐 어디 미국의 뭐 뉴욕 뉴저지항이다 뭐 어디 네덜란드의 뭐 로테르담이다 암스테르담이다 뭐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많이 처리를 부산항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일함으로서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환적 화물을 많이 처리하고 있어서 저는 부산항이 바로 뭐 장보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우리 부산항이 앞으로 더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서비스 측면에서 뭐 제가 이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을 들여다보면 뭐 개선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어떤 어떤 지표상으로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우리 수출입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의 어떤 외연을 키울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부산의 어떤 위상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장보고 대사의 행사를 견주어서 이렇게 좀 연관해서 그만큼 이제 장보고 위상의 현대 개념의 어떤 장보고다 부산항은 뭐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장보고 대사가 그런 해상권,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졌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하나의 잠재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DNA 뭐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어떤 해양에 대해서 인식을 또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나가면 해양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대표님도 이런 장구에 대한 어떤 재조명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장보고 대사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정신, 해상 왕으로서의 그 어떤 위상 이런 거를 그 밑바탕 삼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특히 이제 부산항이 거점이 돼서 그 세계 최고의 해양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저는 이제 어차피 좀 또 다른 일정이 좀 있고 그래서 저기 개회 인사 마치면 좀 나가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윤종호 청장님 바쁜데 또 와서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이 장보고다 어디 또 적어놔야 될 듯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불멸의 동아시아 최고 해양선각자 장보고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그 지혜를 모으는 또 그날의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 자장을 맡은 우리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보를 원장님께 오늘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제1발제, 제2발제 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덕 원장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Y 김정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뭐 이쪽에서 연구를 한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장보고 우리가 어떤 칭호를 붙여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배웠을 때는 장보고 대사로 배웠는데 대사라는 뜻이 이분이 하셨던 그 역할에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장보고 장군도 조금은 뜻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이렇게 처음 개최하는 이 모임은 특별하게 또 우리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들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발제자 또 우리 행사 주최 측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보고 뭐 제가 배운 대로 대사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보고 대사께서 활동하셨던 9세기 초 세계사적으로 쳐다보면 바이킹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은 해적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한반도에서 무역이라는 공정한 무역이라는 기치와 그걸 보호한다는 그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교역을 이루어냈던 이분의 그 철학과 신념과 그 선각적인 인식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물류의 허브를 지향하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가 뭐 경제블록, FTA, 뭐 지역 경쟁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근본이 되는 철학을 제공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좀 과장해서 제가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장보고 대사에 대한 그런 역사적, 철학적, 또 세계사적 분석도 너무나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해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오늘 이 시도가 우리 장보고 대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또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 근거와 바탕을 주실지 그런 의미가 시작되는 첫 발자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바로 발제 말씀을 듣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우리 부산외대 권덕영 교수님이 모셨습니다. 권 교수님은 경북대 인문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동북아 역사재단의 비상임위원까지 역임하신 이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30분 내외로 말씀을 듣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권덕영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1983년에 대학원을 이제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올해로 만 40년, 거의 뭐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40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공을 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한 분야가 바로 동아시아 교류, 교역, 또 뭐라 그러니까 교역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교섭 이런 거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중일 간에 놓여 있는 이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 장보고에 대한 연구가 또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40년 동안에 후반기 한 20년 정도는 장보고와 바다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보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스스로 장보고 홍보자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 곳에서 장보고를 소개를 하고 장보고 연구를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목포, 완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주로 이제 서울, 목포, 광주, 완도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장보고 발표를 하고 또 강연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몇 차례, 일본도 몇 차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장보고를 쭉 이제 소개를 하고 했는데 제가 부산에 온 지가 26년째 됩니다. 올해 26년째 되는데 부산에서는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사실은 26년 만에 제가 처음 장보고를 주제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장보고를 주제로 한 이러한 심포지엄이 부산 자체에서 처음이라니까 뭐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에 와서 26년 동안 제가 전공한 분야를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께 소개를 하게 돼서 저 스스로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뭐 좀 그럴듯하게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 해서 고심한 끝에 만들어낸 제목이 아주 현학적인 제목입니다. 21세기 장보고의 부활, 그 현안과 과제 이렇게 해서 아주 거창한 제목입니다만은 사실은 뭐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렵다거나 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목에 비해서 참 별거 없구나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로서 우선 장보고와 바다와 장보고의 관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장보고가 역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장보고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21세기에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 장보고가 오늘날 역사적 조명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30분, 40분 한 40분만 지나면은 지루한감을 느낄 거예요. 학교 수업에서도 보통 뭐 초등학생 40분, 대학생 50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마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40분 넘기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바다입니다. 이건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다가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 또 우리 민족의 발전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을 해양국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엄격히 얘기하면 한국도 해양국가 중에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였을 뿐더러 한반도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사실은 재보면은 대부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은 한 40km 반경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를 보통 해양도시, 해양국가라고 하는데 뭐 해양국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바다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한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도를 거꾸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뭐 안 맞는 말이죠.
이래놓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북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지 그게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해양으로 나아가기에 유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바다를 받아버렸습니다. 전쟁, 전근대 사회에서 전쟁을 보면은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를 쳐들어왔을 때 육지를 통해서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육지로도 군대를 보냅니다만 바다를 통해서도 반드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육, 외교도 마찬가지죠. 외교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육지로 안 다닙니다. 다 바다로 다닙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교육할 때, 일본과 교육할 때 다 바다를 통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도 마찬가지죠. 주로 이제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교류 대부분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다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들어본 노래일 것 같은데 바다가 육지라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이 바다가 육지 같으면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근대 사회에서 오늘날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듯이 전근대 사회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다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막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다는 문화교류의 고속도로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바다가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근대 사회에서 전근대, 현대 이전에 왕조국가 시대에 사람들은 이 바다가 그렇게 밀접하게 우리 역사와 문화, 삶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을 넘어서 심지어 멸시까지 했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전근대 우리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뭐 배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해양수산부라고 저렇게 적어놨는데 해양수산부가 1993년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것은 해양을 우리 영토로서 생각을 하고 해양을 어떻게 경영하고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처가 바로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해양을 다스리는 부처가 있었느냐면 없었습니다. 중앙부처가 없었습니다. 고려시대도 없었습니다. 신라시대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선부라고 하는 요즘의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크게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습니다만 그것을 통괄하고 경영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 부처마저 없었다는 거죠. 그게 비로소 나타난 게 20세기 후반 1993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이 해양은 아주 괄시받고 멸시받는, 별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한 사람의 해양인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바다를 잘 활용을 하고 바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국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출세를 추구한 바다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장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의 해양인. 전근대 사회에서 오직 한 사람의 우리나라 해양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전 장보고라고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장보고의 여러 가지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장보고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를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바다를 활용한 게 아니라 경영, 매니지먼트,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표한 경영하는 바다를 경영했던 그러한 해양인이 바로 장보고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장보고를 주목하고
장보고를 현장하고 있습니다. 장보고는 이 바다를 경영하면서 군산복합체의 종합상사에 해당하는 청해진을 설치를 해서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동아시아 해역을 장악을 하고 또 동아시아 해역을 장악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을 독점하는 그러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해상 활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또 이 장보고는 단순한 무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불교라든지 유교, 특히나 불교, 일본의 불교 같으면은 장보고의 덕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 그리고 건너갈 때가 아니라 이제 일본 성녀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새로운 불교 사상을 펼 때, 그리고 또 우리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보고 선단의 배를 활용해서 왕래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 같이 뭐 비행기가 있고 뭐 이렇게 돈만 내면은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황해를 또 남해를 장악했던 이 장보고의 배를 이용해서 동아시아 문화교류가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장보고를 평가하기를 세계화를 선도하였다, 또 동포애를 발扬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노비들, 신라 사람 붙잡아 노비로 파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청해진을 설치했다라는 얘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다,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계. 그 당시 세계라 그래봐야 오늘날 같이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유럽이 있는 줄도 모르고 미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직 세계라 그래봐야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인도 정도 있는 그 정도를 전체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누볐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기 때문에 장보고를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장보고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의 기반을 둬서 마침내 장보고는 오늘날 우리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장보고가 세계 무역을 할 때, 특히 이제 일본과 무역을 할 때 장보고 선단이 들렀던 지금의 규슈의 후쿠오카에 가면 다자이후라고 하는 그 유적이 있는데 거기에 모습이고 오른쪽은 고로칸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그 일본 후쿠오카에 있습니다. 그 가까이 멀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히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 선단이 일본에 판매한 도자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해주는 기록이라든지 자료가 없으면은 그거는 없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장보고가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적을 기록으로 남긴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여주는 무슨 고고학적인 유물이 없으면은 장보고는 그냥 맹탕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보고를 오늘날 이렇게 부활시키는데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했던, 부활의 기초를 제공했던 두 사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보고를 기리는 이 자리에서 장보고의 이 부활과 관련해서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두목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장보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장보고가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활동을 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청해진 문제, 무슨 노비 문제 이런 것들을 딱 이 두목의 기록, 두목이 장보고 정년 전이라고 해서 장보고 전기를 쓰거든요. 거기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보고 얘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천태종 성녀였던 엔닌이라고 하는 성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보고가 생존해 있을 때의 사람들입니다. 장보고가 생존해 있을 때 옆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한 건데 엔닌 역시 그때 일본에서 중국에 유학을 가 있던 성녀였는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을 해서 자기 일기에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목과 중국 당나라 학자인 두목과 일본 천태종 성녀인 앤닌의 그러한 자료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장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은 장보고 부활, 오늘날 우리가 장보고를 모범으로 삼자, 모델로 삼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걸 수 있는 그 장보고 부활의 기초를 마련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앤닌이라고 하는 일본 성녀가 한 10년 동안 당나라에 유학을 해요. 유학을 하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적습니다. 그 하루하루 적었던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책으로 편찬한 게 바로 유명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유명한 여행기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 3대 여행기 속에 넣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여행기 속에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보고와 무역을 하던 그 당나라에 살던 신라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정근대, 특히나 이제 일제 침략 이전에 정근대 사회에서 왕조 시대에 장보고는 어떤 특정한 어떤 특정한 평가랄까 특정한 이미지가 오직 장보고는 반역자인가 무슨 의리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유교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근대 사회의 장보고는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로 우리가 지금 장보고를 생각하는 그런 장보고가 아니라 단순히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인물 정도로서 장보고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최초로 이 장보고를 우리 해상무역, 세계무역의 어떤 상징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육당 최남선입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죠. 중학교 다닐 때에 최남선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당시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그 신체시를 해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하늘에 떠 있는 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이걸 알았겠어요. 그래서 해에게서 소년에게 할 때 그 하늘에 떠 있는 해라고 생각했는데 한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장보고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다구나, 바다 해자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주 둔하죠. 다른 분들은 일찍 깨달았을 텐데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 해가 바로 바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당 최남선은 여러 업적도 있습니다만 특히 육당 최남선은 바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창간한 소년이라고 하는 그 잡지 첫머리 1페이지에 나오는 시가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시예요. 왜 철석 쏴 하면서 그죠?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시가 자기가 창간한 소년의 첫 페이지 제1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최남선의 머릿속에는 이 바다라고 하는 바다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또 우리 해맑은 청소년들이 이 바다를 통해서 해외로 진출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 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면서 그러한 사람의 출현을 바라면서 쓴 게 바로 해에게서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최남선은 해양 대한사라든지 또 1955년에 해군본부에서 한국해양사라고 하는 아주 두툼한 책을 씁니다. 그 서문을 최남선이 썼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논문 한 편에 준할 정도로 아주
긴 장문의 서문을 씁니다. 그 서문을 읽어보면은 최남선이 얼마나 바다에 관심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다에 관심이 많은데 왜 관심이 많았나 하면은 지금까지 바다에 관심을 가진 역사적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쇠약해지고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것은 바다로 뻗어나가려는 진취적인 기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한 사람이 있다. 그건 바로 장보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해상왕이라고 하는 용어, 이게 바로 최남선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최남선이 처음으로 해상왕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동방해왕 아니면 해상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둘도 없는 대사업가이고 대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장보고의 해양 진출 그리고 해상 무역을 높이 평가를 하죠. 이때부터 장보고는 바로 해상 무역업자였다. 그리고 또 바다를 장악했던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유일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게 서서히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남선에 이어가지고 1960년대 들어와가지고 라이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부모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 와 있다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55년에 앤린의 아까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앤린의 당나라 여행이라고 하는 이 저서를 출판을 하는데 거기서 장보고를 크게 부각시킵니다. 그 당시 라이샤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 세계적인 석학이 장보고를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동방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신라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 그 사람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상무역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천트 프린스라고 합니다. 해상왕이다.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은 육당 최남선의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은 장보고는 바로 무역업자다. 위대한 무역업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장보고를 이미지화 시킵니다. 이런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라이샤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주일 미국 대사를 했죠. 케네디 대통령 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일본 대사를 일본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 통이죠. 그리고 일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본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렇고 저쪽에 있는 게 바로 이 라이샤오가 썼던 그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통해서 쓴 그 당시에 연구서입니다. 여기서 장보고에 대한 업적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이 이렇게 평가하니까 장보고는 세계적인 인물로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보고 이제 서서히 해상 무역업자, 해상왕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까지는 뭐 옛날 20세기 초에 초기적인 그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들어와가지고 김문경 교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생존에 계신데 이분이 장보고에 대한 연구를 아주 본격적으로 합니다. 사실 최남선이라든지 라이샤오의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구석이 있죠. 철저하지 못한 뭐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김문경 교수 때 와가지고 비로소 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서 장보고를 명실상부한 학문 그러니까 엄격한 역사 속의 인물 그러면서도 장보고를 동아시아의 해상왕, 동아시아의 거대 해상 무역업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학문적인 사실은 뭐 우리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보고를 일반 대중에게 크게 알린 인물이 바로 밑에 나오는 최인호 선생, 작가 최인호입니다. 아마 최인호 씨는 다 알 거예요. 옛날에 아주 인기 영화였던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원작이 바로 최인호 씨죠. 그리고 많은 소설을 썼는데 이 최인호 씨가 쓴 해신이라고 하는 소설은 장보고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KBS 제2TV에서 이 드라마, 이 해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 해신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널리 알렸던 사람이 바로 최인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활동으로 비로소 장보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계 무역업자, 해상 무역업자, 또 그리고 바다를 제패한 해상왕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이미지가 붙여져 왔습니다. 이건 장보고의 부활이죠. 장보고는 비록 죽어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중간에 계신 분이 김문경 교수님인데 일본의 금각사라고 하는데 아실 거예요. 그죠? 금각사 지금 이분입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긴 한데 지금 연구 활동은 못하죠.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직 마지막은 아니네. 한 장 더 남았네.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이 장보고가 부활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남선, 라이샤오, 김문경, 최인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분들의 주도적인 노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연구, 관심 이런 게 덧붙여져야 되겠죠. 이 네 사람만 가지고 장보고가 살아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 성과를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한번 살펴봤더니만은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80년대부터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1990년대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보고 기획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장보고를 우리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장보고에 대한 연구열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때는 한중 수교가 됨으로써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중국에 가서 장보고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 자료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장보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연구기관이 만들어지고 특히나 재단법인 장보고 기념사업회 지금은 그게 한국해양재단으로 흡수통합됐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장보고 연구를 주도하고 홍보를 주도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거기에 흡수되고 말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발굴이 되고 해서 전체 논문을 한번 대충 세어보니까 논문이 지금까지 장보고 연구 논문이 한 250편 정도 저서가 한 50편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느 한 인간에 대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연구 성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결국은 장보고는 뭐로 태어났느냐 하면은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에 의해서 뭐로 태어났느냐 하면은 우선 무역업자 해상왕 동방해왕으로 태어났고 해상무역왕으로 장보고는 부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장보고는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무인 칼 잘 쓰는 장군 이런 게 아니라 무역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보고는 바로 글로벌 CEO다 이렇게 평가하는 좀 나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CEO다. 그 당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죠. 동아시아를 휘어잡고 경영하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더 나간 해석은
장보고는 바로 바다의 신이다. 뭐 이 정도까지 이미지화 된 게 오늘날의 장보고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발굴, 그 1980년대 그 청해진,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그 본령이 있었다는 완도에 가면 장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장도를 발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장보고에 관한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김문경 교수, 아까 얘기했던 김문경 교수가 쓴 장보고 연구. 그리고 또 이거는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책을 많이 냈습니다. 연구서적으로 많이 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장보고 역사적 연구라면은 이거는 장보고의 오늘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한 책,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이미지도 이제 이거는 코엑스 서울 그 무역회관 앞에 장보고 장보고 조각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장보고는 칼을 차고 투구를 쓴 그런 무인의 모습이 아니라 상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죠. 이런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보고는 이미 무인으로서의 장보고가 아니라 해상 무역업자로서의 장보고, 이 민간인으로서의 장보고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코노믹 리뷰에서 이게 아마 오래된 한 10년도 더 넘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잡지에서 장보고는 바로 글로벌 CEO다 이런 특징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거는 장보고는 해신이다. 2005년에도 막 드라마 해신이 방영이 됐을 거예요. 그 영향으로 해서 해신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하여튼 다양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심은 역시 장보고는 해상무역업자로서 동아시아 무역을 제패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화를 했는데 완벽할 수가 없죠. 나름대로 한계와 그리고 또 뭘 극복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째의 문제는 학술 연구가 지금 많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하던 장보고에 대한 연구가 요즘은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시 연구 지원이 미진하고 국가에서 관심이 덜한 거죠. 관심이 덜합니다. 연구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너 중국 가서 조사하는데 위해서 다 우리가 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장보고 연구가 아주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제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했듯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장보고 단체에 관심이 축소되고, 특히나 이게 저는 참 아쉽습니다. 장보고 기념사업회가 폐지돼서 한국해양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재단은 장보고 연구뿐만 아니라 온갖 해양에 관한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장보고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전체 해양연구재단의 과제가 한 100 같으면 장보고는 거기서 한 5나 10 정도밖에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해양연구재단 이사장님 오신다고 해서 좀 부탁을 할 생각이었어요. 장보고 관련 일도 좀 많이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안 오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이에요. 우리 저 대표를 나중에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런 거. 그래서 아주 아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학술 연구가 정체됐는데 이 정체된 것을 이제 진전시키면서 더욱이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역사 연구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보고를 둘러싼 정치, 경제, 종교, 민속 이러한 쪽에는 사실은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통합적인 연구가 이제는 연구를 하더라도 단순한 분야마다 연구를 할 게 아니라 통합적 연구를 지향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것도 역시 좀 앞서간 표현인데 장보고 황을 정립하면 어떨까? 좀 지나쳤죠. 장보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요즘 그런 거 많습니다. 부산학, 뭐 서울학,
신라학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서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데 장보고를 통합 연구하고 또 확장시킨다면은 장보고학을 한번 정립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좀 백년서생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학술 연구가 정체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만의 장보고라는 거예요. 우리만. 장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지 사실은 일본은 좀 낫습니다. 일본은 좀 나은데 좀 전혀 모릅니다. 더욱이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보고는 세계인이거든요. 그 당시 세계인입니다만 사실 오늘날에도 장보고 옛날에 세계인이면 오늘날도 세계인이죠. 그렇다면 장보고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만 끼워 안고 있으면 그 장보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뭐 기분 좋을지는 몰라도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또 제안을 해봅니다. 각국에 이 장보고 관련 연구물을 만들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각국의 각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대학도서관에 보내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고 영화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뮤지컬은 장보고 뮤지컬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리에서도 공연을 했고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공연을 했고 몇 군데 공연을 했는데 호평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뮤지컬도 만들고 해서 각국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가가 발휘가 될 수 있지 우리만의 장보고 그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거 장보고 연구회에다도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이런 장보고 연구회가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는 장보고 연구회 회원들을 미국 사람, 미국에 장보고 관심 있는 사람, 일본, 중국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원 구성을 세계적으로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장보고 관련 연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계 장보고 연구회 아니 그게 안 되면은 한중일이라도 관련되는 학자라든지 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회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장보고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목적의식이 저는 없다기보다도 부재라고 하면 없는 건데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을 과거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거의 일을 다루니까 과거학이구나 생각하기가 쉬운데 역사는 과거학이 아니라 저는 미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의 나의 위치를 알고 그리고 또 과거의 그 사실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바로 저는 역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보고도 마찬가지로 장보고 연구라든지 장보고의 무슨 위협 이런 것만 강조를 하면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장보고를 대해야지 단순한 그냥 읽을 거리, 볼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볼까요? 다 돼갑니다만 요건 뭐 되고 이겁니다. 아마 한상대회 아실 거예요. 세계 한상대회. 세계 한상대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기업인들을 우리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기업인들과 서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끼리 또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개인도 발전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무역을 진흥시키고 하는 그런 세계 한상대회를 올해 21회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바로 장보고의 해상무역에서 얻은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그 장관을 하면서 자기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분이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보고가
해상무역, 중국의 일본의 해상무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방에 있는 우리 동포, 제당 신라인, 제일 신라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의 장보고의 물건이 중국의 침투에 들어가고 일본의 침투에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오늘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기업인들을 모아서 한상대회를 한번 하자.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부강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21번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거 어디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했다고 그래요. 20회까지는 우리나라로 불러들였는데 아마 21회부터는 각 나라에 돌아가면서 개최하자.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 제가 말을 하자면 한없이 많은데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경영이 바로 세계 화상대회라고 있습니다. 화상, 중국 사람들의 화상대회. 물론 이제 세계 화상대회와 장보고의 해상무역의 성공 비결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시켜서 만든 아주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보고를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많이 나오고 아주 획기적인 기발한 어떤 장보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장보고 연구 또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단순한 그냥 장보고 얘기만 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렇고 제가 마음이 좋다면 경제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우리 장보고의 민간무역 그리고 민간외교 이것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마 정영은 기자는 아실 거예요. 이 사진 법학원에 장보고가 세운 그 사찰에 요 밑에 조그맣게 사진을 한번 붙여봤는데 밑에 있는 사진은 저기 정영근 기자가 찍은 거고 찍어서 신문에 게재한 거고 위에 건 그때 제가 따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법학원이 장보고가 세운 법학원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전 삼국 하나의 절이 삼국을 연결하고 그다음 정전 중일한 그 정다운 마음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이어지네 이런 시를 액자를 해가지고 장보고가 세운 법학원 주지선인 방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적산법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보고가 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민간 외교의 장이었고 오늘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러한 장보고의 이러한 정신 그리고 법학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장보고의 어떤 민간 외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의 중국과 관계를 풀어보는 것도 아니면은 일본과 사이가 나쁠 때는 이 법학원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앵님 또 장보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국 화합의 장입니다.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외교 부분에서도 이 장보고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활용해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가 이 과제 문제 중에 하나로서 여러 선생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덜 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나이를 떠나가지고 저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움을 가지고서 이러한 장보고를 잘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덕영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장보고가 가지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 우리가 유추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논의 시간 때 좀 더 깊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로서 우리 박인호 공동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장보고 선각자 이철하고 인문가에 대한 발제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바로 좋습니다. 예. 지난번 실제로 그 지수종 배우를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오시는 게 어떻겠냐. 그분의 예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역사 주인공 중에서 가장 해신의 감동적이었다. 그분이 근데 역사 전문가입니다. 역사 하니까 대단히 많이 왔어요. 경주에 자주 오세요. 다음 경주에 갈 때 한번 부산 내려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좀 못 왔습니다. 오늘 실제로 원래 권 교수님 혼자만 발제를 하시는 걸 되었었는데 너무 외로울까 싶어서 제가 같이 좀 곁들여서 좀 실천 행동가로서 몇 가지 안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 장보고에 대한 인연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 해양사를 전공하는 노 교수가 내보고 참 박군이 부럽다. 한국에서 왔기 때문이다. 장보 같은 사람 위인을 탄생시킨 한국이 부럽다. 박군이 참 부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우리 일본 자기가 연구를 한 25년간 좀 해왔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느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연은 제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해양강국 이 운동을 한 30년 했다고 제가 장보고 대상을 제가 14회 때 받았습니다. 많이 삐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마 내보고 뭐인가 아까 오늘 권 교수님 만들고 실천적 좀 그런 좀 안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걸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부산의 언론계도 그렇고 비행기부에 대해서 후원을 앞으로 얼마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부산서는 처음인데 제가 고무적인 걸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 정명근 기자님과 항상 같이 많이 가는데 항상 가장 훌륭한 기자로 저는 봅니다. 많은 영감을 받은 기자로서 참 특히 장보 대해서 생각이 제가 들고 특히 우리 권 교수님 제가 이번 처음 배웠는데 이렇게 정말 제가 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조금만 힘이 되면 그걸 한번 해보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경도대학의 그 노 교수님이 영어를 썼어요. No again, no future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보고라는 사람은 다시도 없고 다시 미래도 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no again, no future. 그만큼 아주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이렇게 해양사회 이런 중심이 되었구나. 한국 쏜 사람을 그렇게 부럽게 보는 그 제가 참 그게 하나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몇 가지 제가 실천적 안을 한 20가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용기를 많이 내는 건데 좀 약간 좀 연속성 같은 게 좀 없기도 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제가 제 시민운동의 마지막 종착역을 생각하고 제가 조금만 TV에 붙어서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양창호 우리 부회장 오셨는데 또 이번 대상도 받으셨고 또 앞으로 또 해운협회가 좀 하실 일이 안 막혔는가. 옛날에 아마 해신 영화도 아마 해운협회에서 많이 도왔죠. 아마 상당히 해양남기나 아마 해운협회에서 많이 도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양창호 우리 박사님 오셨을 때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립니다. 여튼 제가 그리고 이번에 KMI하고 김종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공동까지 하니까 KMI 때문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저희들 시민해양강국 국민운동, 시민운동까지 빛이 안 납니다. KMI가 같이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튼 특히 또 부산에 보니까 언론들이 산둥성 중국하고 큐슈하고 중간지점이 부산 아니가.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 루트의 중간이 부산이다.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원래 신문과 좀 표현이 강한데 장보고 잊혀져 가는가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안에 모든 활동한 분들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절대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토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활을 위해서 좀 민간 학연 관련 NGO가 힘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 특히 오늘 도선사의 송태정 회장도 또 그런 점에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항상 바다에 앞장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연관시키고 했습니다. 물류협회 우리 김백희 회장님도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좀 북한도에 관심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면은 아까 우리가 거기서 말했던 한중일 공동연구 공동사업도 한번 좀 제가 하는지는 모르는 말도 한번 해본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념사업이 지금 현재 정부 주도입니다. 예산을 못 받으면 상 못 주는 겁니다. 지금 노벨상위원회라든지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지도사가 지금 민간인입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 펀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하면 예산이 적으면 상이 적어버리고 예산이 안 나오면 상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는 또 역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는 좀 정부하고 민간 같이 해서 공동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걸 제가 한번 좀 제안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념사업재단 지난번에 김재철 회장 지금 조언했는데 제발 기념사업 다시 좀 부활시켜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네트워크 이 상 받고 완도 한 번 나가본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상만 받고 이거 뭐 상금 따먹기도 하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상자 네트워크 같은 거 하고 장보고의 후예대 육성도 하고 장학 교육사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해신 제가 참 열심히 봤으면 조금 이걸 수정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해정 소탕 중심이 아니고 아까 보니 거기서는 좀 무난하고 여러 측면에 세계인으로서 조금 너무 재미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들었다 해서 아니면 영상으로 만드는 데 해서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한중일 공동연구입니다. 그동안 지금 말씀대로 해수부 해양재단 특히 내일 신문 김재철 회장님, 김성훈 장관님, 홍승용 해양청약에서 내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해 장보고 미래정기 부활 추모 기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의문을 합니다. 장보고 상이 국내 권위가 있는가 이야기입니다. 과연 장보고 상을 할 때 이 권위가 얼마나 있는가? 노벨상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그리고 노벨상은 물리화학상은 20년 전부터 키워줍니다. 학자를 갖다 키워서 상담 보조를 해서 노벨상 받게끔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의 거리가 얼마나 있는가. 두 번째는 충분한 운용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가.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다 생각됩니다. 전부 정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주간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사명감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한중일 국제 공동행위 얼마나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까 거기서 역사 고정 자금이 충분했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서 말씀대로 정말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 속에 가두어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해양국 역사에 나타난 해양 경영사는 뭐 장보고라든지 대조영 또는 고려왕건, 문무대왕, 최남선, 김영삼 해양수산부를 만든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항만공사 북한 제거를 했던 우리 열정만 노무현 대통령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장보고의 어떤 업적 평가 임무 같은 걸 지금 그 뒤에 이제 6번째로 이거는 김재철 회장님하고 김성원 장관님, 홍성룡 박사님 말씀하신 걸 책에서 제가 땄습니다. 해상왕 장보고는 누구인가 하는 김 회장님, 그 다음에 20일 장보고 정신 구현 김상훈, 그 다음에 해양청약 주변 홍성원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20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 시간 없으니까. 첫째는 상입니다. 이 소위 장보고 프라이드 상입니다. 이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배치받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과학, 문화, 환경, 과학, 산업, 수산, 정책 여러 분야에 가르쳐 있는 걸 저는 한 3-4가지를 했습니다. 장보고 대상 하나고 두 번째는 개척상입니다.
장보고 개척. 그 다음에 글로벌 해양 경영상입니다. 한중일 평화 우호상입니다. 해양수산 개척상 이 세 가지를 하고 우연 대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보고상은 응모상으로 적으로 발굴상이 아니라 응무상입니다. 응무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발굴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노벨상이라든지 에브라임 링컨은 발굴을 합니다. 발굴해서 아주 발굴해서 상을 주는데 우리는 응무를 하니까 이건 업적이 뭐 연구 업적 많은 사람이 상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거는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정 기자는 너무 단체상이 많은 것 같다. 또 개인의 좀 이런 많은 좀 장보고 좀 후회가 커야 되겠다. 하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장의 작은 문제인데 딴 데는 좀 영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벨상 같은 노벨에 대한 영정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 한 장짜리에 장관 이름 대통령 이름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상은 정권 때문에 내가 보기 쉽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왜 대통령상이 됐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상패 장부대사 영정 옆에 있는 게 있으면 너무 안 좋아하겠는가 우리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장보고 사업재단 설립하고 그다음에 수상자 네트워크 그다음에 장보고 한중일 국제학술연구회 그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에 장보고 해양성학자 학습관 설치 같은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장보고 메모리얼사 공동위원회 구성 이건 제가 구체적 뒤에 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장보고 후예들의 모임을 제가 했습니다. 제1회 완도 청해준 방문하고 아니 장보고 상도 받고 완도 한 분도 안 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학술 세미나 장보고 뉴스레터 하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장보고 후에 장학사업도 하자. 장학금도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장보고 해양 개척 정신을 전수할 가정 행보고 해양 학습법. 열 번째가 이 국민 파급 확산입니다. 장보고 위인전 지장 영상. 그 다음에 상징 배지 만드는 거. 해신 역사 약간 수영 지장. 특히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11번째가. 입법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입법을 해야 이것이 상급은 영소성이 있습니다. 입법이 지금 정치는 입법도 안 돼 있죠. 입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인을 입법이 안 돼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12번째가 장보고 펀드 조성입니다. 정부 관련협회, 정부 해수부, 우리 해원협회, 무역협회, 국제물류협회, 해양삼통연합회, 수협, 여기종연합회, 무역회, 수산회, 완도군, 민간기업 해서 얼마나 하면 펀드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13번째가 한중일 공동사. 그 다음에 14번째가 저는 이게 좀 잘 모릅니다. 또 장보 글로벌 재단이 게 있다 말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합하는 양 좀 팀에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통합하든지. 그 다음에 장보가 그 16번째 제저는 정력위원 민간 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거는 승낙받지 않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해수부 장관, 민규위원, 김재철 회장, 김성원 장관, 정태순 해양협회장, 홍성룡 씨, 그다음 위원 구성은 양창호 협회에서 문해남 쭉 해서 한번 우리 기회와 김정은 넣어 있습니다만 또 장명국 내일신문사장 우리 권 교수님도 해서 우리 김병 교수님께서 한번 위원회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해봅니다. 그다음 17번째가 우리 이제 하나 교원 사명과 임무입니다. 아까 그거는 우리 후세가 사명의 임무입니다. 이걸 못하면 후세가 지금 임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명감도 없고 안 되는 거죠. 그다음 8번째가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한국, 중국, 일본 이건 원래 그 나왔던 게 김성호 씨한테도 장보고 역사 관광 투어 계획입니다. 투어를 하자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버파오라든지 완도 청해진, 일본 큐슈에서 역사 관광 루트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면 하나는 역사 관광 루트, 하나는 동아시아 바다경 해성 벨트를 만들자 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9번째가 장보고 동아시아 바다경영 해양 리더십 포럼을 만들자. 해양 리더십 포럼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나이를 해서 다른 의미가 이게 다 될 수는 없죠.
제가 일단 합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입니다. 실제로 오늘 신해양 강국에 그냥 왔겠습니까? 전 장보고 대사의 덕분으로 우리 해양 강국이 우리 해원이 세계 최고입니다. 조선의 세계 1위입니다. 해원 조선이다. 다 이거 장보고 대사 덕분 아닙니까? 꼭 장보고 이름을 붙여야 안 해도 오늘날 해양 강국은 바로 장보고의 우리 후예들이 그 피를 받은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우리는 이 국정 중심에 현재 해양에 빠져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예산에 부산시 예산에 반도 안 됩니다. 부산 예산 16조인데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예요. 가장 말단 부처입니다. 이 해양강국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해양이 국제의 좀 중심이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말을 많이 빨리 해서 하는데 제 자신 이거 지가 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오늘 이게 제가 초청한 분들도 좀 여기에 좀 앞으로 좀 힘을 써달라 하는 의미에서 좀 했고 특히 우리 KMS도 이게 좀 연구 대상이 될지 몰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좀 확산이 아니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조금 좀 위로가 됐습니까?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가지수는 2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보면 10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장보고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는 느낌이 들고 이 고민에 고민을 하나씩 우리가 후배들이 준비해 나가고 그에 대한 체계를 잡아가는 것은 또 다른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큰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오늘 두 분의 발제로 이해를 하시고 좀 참가하신 분들의 견해와 또 여기서 제시됐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서를 전하기 좀 어려워서 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 유동근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양성호 부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병진 위원장님, 송태석 회장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정영민 기자님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동근입니다. 예, 오늘 정말 뜻깊은 이 행사에 참석하고 또 좋은 발제 내용을 듣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우리 권덕영 교수님께서 또 장보고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연구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았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인호 대표님께서 장보고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저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먼저 이 권덕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장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부활이 되었는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한계와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장보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국민적으로 물론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도 하고 보니까 250여 편의 논문과 또 50여 권의 저서가 또 이렇게 출판이 되었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국민들의 관심이 더 강조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무역국가로서 수출 수입을 하고 무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이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우리가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장했던 가장 기여했던 부분이 해운입니다. 해운이 발달했고 또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는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장보고와 같은 해상 무역 우황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장보고의 정신이 더 이어져야 되고 장보고가 했던 그러한 역할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이 또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 국가 경영에도 또 바다 경영에도 참고하고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 장보고를 우리가 조명을 했을 때 바다 경영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해운 강국으로서 세계 6위에 또 선봉량을 가지고 있는 해운 국가이고, 그와 더불어 또 항만에서도 우리 보면은 물류에서 세계 6위에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국제 물류의 중심 국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보고가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정신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저도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과연 장보고의 그런 사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도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방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장보고 사업 또는 장보고 관련된 연구를 또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해양 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박인호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장학 사업들, 그리고 국내외 우리 학생들에게 장보고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연구, 그리고 문화 탐방,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장보고의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뭔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장보고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육자답게 인재 양성에 대해서 깊은 좋은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하는 내용 아마 녹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 보고서를 녹음한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양창호 배우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한국해운협회 양창호입니다. 장보고 해상왕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듣고 많이 접해보고 했는데, 또다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장보고 연구라든지 장보고를 재조명하는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인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라이샤오 교수는 장보고는 미역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남선 선생은 해상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떤 표현을 해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역사에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영웅의 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른 나라들은 뭐 없는 역사도 갖다가 만드는데 우리는 나와 있는 역사도 확대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무역 강국이다, 해운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분들의 어떤 해상 진출, 어떤 진취성 이런 것에 대한 DNA가 우리의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선들이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확대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연구의 제약사항이나 제한들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예컨대 재당 신라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불만 연구가 없다고 그런다면 그 연구를 이제 확대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중국 이외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인 무역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증거가 없다면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겠죠. 그 당시에 다른 전 세계 다른 데서도 무역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부분에 접점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직 게을러서 그런 쪽의 자료를 못 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더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한 요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기념사업회가 해양재단으로 흡수되면서 이것이 좀
완오브되면서 너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마침 제가 또 해양재단의 이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서 해양재단의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 경 교수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양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게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보고라는 인물을 딱 놓고 보니까 조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흐릿한 부분도 있고 전혀 깜깜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구가 한 250편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잘 집대성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거기서 찾아내서 우리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 건지 이런 전체적인 장보고에 대한 뭐랄까 종합적인 접근 이 체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병진 명예회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한국국제물리협회 명예회장을 맡아 있는 김병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장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지혜를 모으다는 이 상당히 이게 공동 주최를 하신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신해안남국 국민운동본부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총괄 자장으로서 우리 또 역할을 해주시는 KMI 김동도 원장님과 오늘 첫 일발제와 했던 우리 건덕인 교수님, 이발제자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해양을 갖다가 걱정하고 아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박인호 회장님께 특별히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어쨌든 또 이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내려오신 우리 한국 해운협회 우리 양창호 부회장님 상태에서 우리 부산은 우리 도성사의 우리 회장님 유동근 교수님 모든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은 제가 작년에 여기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물류 발전을 위해서 작년 9월달에 추승그룹의 전 세계 물류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 피아타 총회를 갖다가 부산 백스코에서 일주일간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니까 제가 장보고 대사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가 몇 가지만 발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해양 성각자시고 국제적으로 실제 한중일 한이란 게 좋으면은 또 중국이 반대를 합니다. 중국이 또 가면은 일본하고 연관돼 있으면은 반대를 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 가지고 다 같이 존경받는 분이 우리 장보고 우리 대사님 분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오늘 들으면서 문득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주도로 매년 수상이 되고 있는 장보고 상에 대해서 실제 한국을 대표하는 건이 수상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완도도 한번 안 가보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파이가 커지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좀 우려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가 저는 국립해양박물관에 부산에 있는 거기에 장보고 기념 학습관을 갖다가 한번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물론 완도에서 청해진이 형성되고 했지만은 부산 대한민국의 대표 항만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한상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말씀 나왔는데 결국 우리 장보고 대사님의 얼을 갖다가 우리 후손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아마 정부 주도로 지금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민간 쪽에서도 가령해가 한국해운협회라든가 무역협회, 수산무역협회, 또 해양진흥공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부산부터 인천, 울산 여러 군데 지역적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항만공사 있는 분들이
좀 출자를 좀 적당히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알리고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자기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우리 후손들한테 장복에 대한 up적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복을 추모 기념 사업회가 발족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저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글쎄요, 우리 물류 분야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행사였습니다. 국위 선양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수고하셨던 말씀 다시 드리면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송태석 회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항 도덕사회 회장 송태석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한 5, 6년 동안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부산항 도덕사가 됐는데 사실 일본을 많이 기억을 하고 출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일본 선박들 중에 지금은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보베보자라고 하는 플래그를 달고 다니는 선박들이 있어요. 그때의 보베보자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일설에서는 장보고 장군을 또는 대사를 얘기했을 때의 그 보자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장보고의 보자가 지킬 보자로 되어 있네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옛날부터 장보고 대사에 대한 해상 물류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본, 한국, 중국 이 3국 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의 기준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완도 또는 정해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대부분이 메인포트 즉 부산 신항이 메인포트의 역할도 하지만은 아까 전에 항만청장님이 얘기했는 TS카고 즉 환적 화물이 있습니다. 환적 화물이 우리 부산항을 먹이 살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환적 화물이 일본, 중국, 한국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청해진이 지역적으로는 옛날에는 전라도 완도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부산 신항이 청해진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무역의 중심지고 또 앞으로 좀 계시지만은 국제 물류의 중심지가 됩니다. 즉 앞으로 허브 포트로 튀어나가는 데는 부산항이 그 중심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항 도선사회의 회원들은 도선 안전 그리고 항만의 안전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해진이 옛날 청해진이 지금은 부산항 감명 깊은 말씀입니다. 제2신항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우리 정영민 기자님 몇 가지 질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답변 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일신문 정연근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17회차를 맡고 있는 장보고 대상 운영을 하고 있는 주최중 한 곳인 내일신문에 있습니다. 장보고 대상은 여기 박인호 대표님께서 제14회 때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저기 유동근 교수님은 또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김종덕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아까 잠시 소개도 했지만 올해는 대통령상이 해운협회가 수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이제 1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장보고 대상은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재단 내일신문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역대 장보고 대상 수상자 해당주 쭉 있는데 아까 권덕영 교수님께서 그 발표하시면서 장보고 대사의 그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 중 한 분으로 소개하셨던 김문경 교수님 또 제6회 장보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셨죠. 2012년에 그를 하셨고 김성훈 장관 아까 그 주요한 역할을 하셨던 그분은 그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장보고 대상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 오늘 여기에 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권덕영 교수님 그 발표에서 던진 화두 그리고 이제 박인호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에서 제안하셨던 내용들에서 장보고 그 대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새로운 기운이 더해지는 새로운 기운이 좀 그 더해져서 장보고 대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활기를 띠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신문사나 그 해양수산부나 해양재단 그 당연히 그런 역할들을 그 잘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덕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는 약간 생략됐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발표문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제기되어 있는데요. 그 인상적에서 한번 그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 장보고 대사 부활과 관련해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여기 그 책자의 12쪽에 있는데 장보고 부활의 한계. 요지는 장보고 부활을 왜 하는 거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 부산 지역에 또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오피니언들이신데 지금까지 장보고 대사와 별 관계없이 잘 살아오셨는데 새삼스럽게 왜 장보고냐? 여기는 우리도 그런 하물며 중국은 또는 일본은 왜 지금 새삼스럽게 장보고에 대해서 그 주목하고 우리들의 삶과 연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화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보고 대사는 무엇인가? 왜 장보고인가? 왜 우리의 삶에 그게 다가와야 되고 여기에서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재해석해서 부활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박인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장보고 대상과 관련해서 그 상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앞장서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과 관련해 제 7회 때부터 이 상의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역대 수상자들 중에 장보고 그 대상과 관련해서 장보고와 관련한 또 어떤 사업을 좀 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일 속에 밀착시켜서 현실화 해보려고 하는 고민을 던지고 이렇게 장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신 분은 박인호 대표님이 처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기운,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미를 잘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최소한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함께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당장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현실화되기는 못했었는데요. 이걸 현실화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그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그리고 민간 또는 기업, 그 학자들 어쨌든 뭐 또는 장보고와 관련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각각 역할을 잘 조화시켜서 이런 그 이 한중일이 함께 장보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현실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이왕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시간 조금만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됐고 지금 우리 토론하시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제기된 발제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1200년 전에 장보고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한민족의 바다경영 철학 DNA가 시작된 점이 아닌가 가시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당연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신라도 동해를 통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백제도 당연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들의 역사들은 남아있지만 이게 경영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한 인물은 장보고가 그 시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시 삼국 뭐 한중일만 보더라도 관료, 제도, 지역세, 인종, 언어, 기상, 자연, 그 다음에 경영 시스템, 또 생산되는 물자, 시기 뭐 전부 다 달랐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를 다 이 청해진에서 컨트롤하고 운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다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지금 하라 그래도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한된 인력과 또 뭐 재원도 제한됐을 거고 사람도 제한됐을 거고 우리 완도라는 곳이 지금도 상당히 외진 곳인데 그런 본부라고 그러나 한반도 전체와 연결되는 그런 시점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정말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뭐 해양대학 우리 유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장보고 인재를 좀 양성하는 목적을 한 10,000명 정도 장보고 인재를 만들자. 옛날에는 장보고 한 분이었으면 못했지만 이 글로벌화된 이 사회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인재를 우리가 해양 분야에서 총력을 다해서 한번 길러보자. 이런 어떤 목표도 좀 정해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당연히 핵이사 들어가야 되고 선임들이나 또 연구자들이나 관료들도 다 들어가야 되고 무기는 다르지만 똑같은 장보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을 제일 먼저 뭘부터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뭐 굉장히 매람됩니다만 첫 번째 스텝은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좀 오피니언 리더가 됐든 의사결정자가 됐든 이런 분들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좀 뭐 옛날 방식일지는 모르나 장보고의 날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우리 역사계 다 모여가지고 지금 12월 14일 날 상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연말에 편한 날 잡으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장보고 날을 법으로 우리 영남과 부산과 전남이 협업을 해서 국회에 발의를 해서 뭐 새 국회가 될지 지금 국회가 될지 모르겠으나 장보고의 날을 정해서 그 첫 번째 행사 때 다 모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실 분들을 그런 분들 다 모셔서 약속을 하시게 부산시장 부산시장님, 전남도지사님, 또 총리가 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해수부 장관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보고를 기억하게 하고 그 장보고의 날을 첫 번째 날에서 장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환영사가 됐든 기념사가 됐든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 아니겠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될 수 있는 날이 될지 아니면 의미 있는 날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언론사와 우리 역사계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기왕이면 새 국회가 22대 국회가 만약에 되면 그때 발의를 하셔서 내년부터 가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 이 물론 중심이 돼야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연안 도시에 장보고의 정신은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아마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 시민, 우리 단체 또 언론계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이 첫 번째 저한테 혹시 물어보시면 첫 번째 스텝을 그렇게 하시면 좀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쪽에 아는 바도 없는데 이렇게 덜컥 말씀을 드려서 너무 송구한데 뭐 차장이라고 이렇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우리 시민 모임에서 오신 우리 문영위원님들 오늘 논의 이렇게 쭉 주의 깊게 들어주셨는데 뭐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여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창호 부회장님은 자리를 비우시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다 듣고 우리 권덕영 교수님께서 조금 추가 말씀 있으시거나 오늘 말씀을 듣고 느끼신 점이 또 있으시면 잠깐 말씀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박인호 대표님께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라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딱 부러진 어떤 결론을 맺지는 못했으나 많은 논의가 아젠다가 제시가 됐고 이 내용들은 차츰차츰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 특히 마련해 주신 부산에서 첫 발짝을 떼게 만들어주신 우리 박인호 대표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장보고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같이 화이팅 하면 화이팅. 자, 장보고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